7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 무상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 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7%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IMTV 뉴스 시작합니다. 7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 하원 의원들이 주축이 돼 상정된 이민법안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1929년에 제정된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영주권 등록 제도의 날짜를 개선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민규약법 섹션 249 조항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 249 조항은 지난 1936년까지 4번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드리머와 난민, 추방위험에 놓인 장기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등을 포함한 830만 명의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 무상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 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 가을부터 펠그랜트 최고액은 $820 늘어나 현행 $7,395에서 $8,215로 오르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펠그랜트 지급의 확대가 저소득층 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비싼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겔 카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 무료 지원을 위해 10년간 총 $900억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12만 5천 이하의 소득가정 학생이 4년간 흑인 역사대학, 소수민족 봉사기관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2년간 최대 $4만 5천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연방하원 의장은 무모한 제안이라며 극빈층에게만 제공하는 방안으로 축소하겠다고 백악관 예산안을 일축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7%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프레디맥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의 주간 평균 이자는 6.7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0.08포인트 올라가면서 지난해 11월 7.08%까지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설문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가 주택 판매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주택 판매량과 모기지 신청 감소 등 다양한 지표에서 주택시장의 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지수 등의 금융상황 측정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국가금융 여건 지수는 0을 평균으로 플러스면 긴축 여건을, 마이너스면 완화적인 여건을 나타내는데 2020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며 현 상황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조셉 라보그르나는 금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수로 인한 연준의 정책 실수를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KBS 아메리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4년에 발생한 살인사건 누명을 쓰고 18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남성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살이를 한 35세 셸던 토마스가 1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24일 토마스를 포함한 3명의 갱단 조직원들은 브루클린의 한 거리에서 14세 소년을 살해하고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토마스는 재판 이후 2급 살인, 살인 미수 등의 죄목으로 25년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토마스는 애초에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 명단에도 오르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토마스의 사진을 다른 5명의 용의자 사진과 함께 목격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목격자가 토마스가 용의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진술하자 경찰은 즉시 토마스를 체포했습니다. 2014년부터 무려 34건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은 유죄 판결 심사단이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던 중 토마스가 체포된 당시 수사 과정의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마스의 판결에 제출된 증거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바로 당시 제시됐던 용의자의 사진이 같은 거주구역에 있던 동명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체포된 토마스의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항변과 사건 당일 퀸즈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진술이 무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과가 있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던 토마스를 정당하게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완전히 엉뚱한 사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브루클린 대법원 판사는 토마스에게 오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억울하게 18년을 감옥에서 보낸 토마스는 17세의 나이에 입소했지만 30대 중반이 돼서야 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토마스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에게 종신형을 내렸던 사법당국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듯이 그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토마스에게 누명을 씌운 당시 담당 경찰들은 죗값을 치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수업 중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초등학생이 형사처분을 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1월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가해 아동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던 이 아동은 정학 처분을 받은 뒤 교내에 총기를 밀반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별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다른데 사건이 발생한 버지니아주는 어린이라고 해도 소년 법정에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6살 소년의 경우 법률 시스템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아니어서 법정에 세우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검찰은 대신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장전된 총기를 14세 미만 아동이 만질 수 있도록 한 것은 경범죄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범행 발생 전에 가해 아동이 여러 차례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온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학교 당국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보안시설을 뚫고 활주로까지 차를 몰고 들어간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국제공항에 차량 한 대가 난입해 관계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괴한이 탑승한 차량 한 대가 공항 펜스를 뚫고 활주로로 진입한 것은 어젯밤. 차량은 활주로를 질주한 뒤 터미널의 문을 뚫고 로비까지 들어갔습니다. 무모한 주행으로 공항 내부 시설이 파괴됐고 항공 보안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멈춰선 로비에서 용의자를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용의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연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